처음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런 얘기했죠. 오늘 4월 17일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상 초유,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돼서 파면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2월에 치러져야 할 대통령 선거가 갑자기 당겨져서 5월 9일에 실시가 됩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그 어느 기관보다 바쁜 곳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일 겁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과연 어떻게 치러져야 하고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건 없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과 함께 이 선거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19대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에 치러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선관위의 마음가짐 또 준비 절차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그 대통령 선거는 이제 헌법기관인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또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 마무리를 역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라는 것은 그 대표자 선출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통합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동안 표출된 갈등들이 다 해소가 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통합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사무총장의 말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가 탄핵 발의안을 소추했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했고 그래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사실상의 실질적인 최고 헌법기관 주권자인 국민이 다음 대통령을 뽑게 되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네요. 네. 예. 그럼 19대 대선까지 주요 일정들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선거운동은 시작이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22일간, 그러니까 5월 9일이 선거일입니다. 그 전날까지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선거 보조금을 이제 내일 각 정당에게 한 420억 원 정도를 6개 정당에게 배분하고요. 그러니까 주요 정당들에게 이제 이 선거할 때 쓸 돈이 실탄이 이제 지급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투표용지 인쇄를 30일에. 30일에. 다음 주, 다다음 주 그 일요일에 하게 되면 네. 그러면 29일까지 나는 사퇴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사퇴하는 후보는 투표용지에서 빠지게 됩니까? 아니면 이름은 있는데 삭제가 이렇게 사퇴 이렇게 네, 되는 제가 겁니까? 좀 이따 샘플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예. 사퇴라고 표시가 되고요. 인쇄가 시작된 다음부터는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사표가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 투표는 이제 4일부터 5일까지인데 역시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그냥 그 투표용지 밟기에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3일까지 사퇴한 것이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일날 투표를 하게 되는데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실시합니다. 예. 지금 저 사무총장님께서 투표용지를 일종의 가명으로 지금 갖고 나오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가명으로 갖고 나오셨는데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사표와 관련해서 그 사태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아직 원고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시연용 용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표란이 되겠습니다. 정당명, 후보자명, 이제 기표란인데 사퇴를 하게 되면 사퇴, 뭐 등록무효가 되면 등록무효. 그 원래는 표를 찍어야 될 그렇습니다. 공간에 이렇게 사퇴라고 쓰게 된다 이거죠? 그 기한까지 저희가 기준을 정한 기한까지 그런 사퇴라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공란으로 나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투표용지가 상당히 깁니다. 이번에. 이 15명이 가장 많은 후보라면서요? 네, 17대 대선 때 12명까지 담았었는데 이번에는 가장 많은 15명이어서 투표용지 길이도 28.5cm. 28.5cm. 개표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그 개표 때도 진짜 그 분류기는 이번에도 쓰게 되나요? 쓰게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해서 뭐 1번은 1번대로 쫙 모으고 2번은 2번대로 모으고. 분류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그 부분 말씀하신 게 단순히 분류를 하는 것이라고 굳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이제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이제 많은 말씀들이 많으신데 전자 개표가 아니고요. 단순히 그 투표용지를 어디에 이제 기표했는지만을 분류하고 그 뒤에 이제 수작업을 거쳐서 개별 사무원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검표를 하게 됩니다. 예. 지금 그 말씀하신 거는 그 지난 대선인가요? 지난 대선에 개표 부정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어떤 뭐 다큐 영화가 개봉이 된다. 그래서 아마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흔히 전자개표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많이 퍼졌던 것 같은데 전자개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자개표라면 전자투표가 우선 그 전제가 돼야 되겠는데 저희 선거는
유권자들께서 이 투표 용지에 기표를 한 이 용지를 그렇죠. 투표지를 가지고 종이에다 찍는 거죠. 그걸 가지고 개표 때 단순 분류 작업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해킹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투표지 분리기는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분류만 해주는 그런 단순 보조 장치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요, 그 선거 운동할 때 워낙 이제 선거법이 엄격해지고 후보들 입장에서도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엄격하게 선거법을 잘 지켜야 하는데 우리 같은 유권자들이 조심해야 될 거 뭡니까? 근데 요즘 사실 뭐 향응 이런 거는 이제 유권자들이 뭐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일부 대학생들이 그때 이제 어떤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식 장소에 갔다가 이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라졌지만 후보자나 정당 측에서 뭐 금품을 제공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잘못 참석하시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받은 액수의 몇 배나 물게 되나요? 10배에서 50배까지 이제 사안에 따라서 경중이 있고요.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이번에 그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뭐 목적 가담 정도라든가 적극성 정도를 봐서 선처할 수 있으면 저희가 선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예전에요. 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은 어디 갔다 선거 때 가시면 수건도 받아오시고 뭐 고무신도 받아오시고 막걸리도 드시고. 예, 막걸리도 드시고 그러고 나서 줬다고 찍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도 나는데 네. 생각해서 찍는다는데 네. 이제는 뭐 그런 세상도 아니지만 네. 혹시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걸 받게 되면은 50배까지 과태료를 물 수가 있으니까 신고를 해라. 오히려 이건 우리가 받지 않는다라는 네, 걸 그렇습니다. 분명히 밝히고 그분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아까 투표용지 하나 좀 주보시겠어요? 사실 그 인증샷이시라고 해서 젊은 세대들이 지난 대선 때부터 이제 유행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투표용지 앞에서 했다가 이게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그건 안 하고 투표소 앞에서 뭐 사진을 찍는데 가령 제가 이렇게 V자를 그리고 요즘 많이 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은 2번을 뜻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멈지는 1번 얘기. 투표소 앞에서. 그리고 또 1번도 할 수 있고 예. 요즘 또 젊은이들은 이렇게 해도 많이 해요. 네네네. 이것도 별다른 의미 없이. 네. 그러면 자 이렇게 하는 이 동작들이 혹시 인증샷은 이제 광범위하게 허용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자칫 또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지. 네, 다행스럽게 이번에 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예.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당일도 네, 운동할 수 물론 이제 있습니까? 온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손가락 동작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의사를 표현해서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이죠. 다만 이 투표 이제 찍은 걸 투표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표시해 가지고 이걸 보여주는 것은 선거법에서 그건 금하고 안 있기 되고. 때문에 예. 단순 동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선거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프라인에서는 역시 선거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인증샷이라고 하는 게 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네, 그렇습니다. SNS에 올리는 거기 예,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아무 상관이 네, 없게 되는 가능합니다. 거네요. 네. 제가 이렇게 찍든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찍든 네. 이렇게 하든 아니면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하든. 네, 다행히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서 유권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오히려 SBS도 선거운동 또 선거 당일에 선거방송 준비하면서 인증샷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큰 제재 없이 제한 없이 좀 할 수 있을까요? 방송에서도 이 인증샷 가능합니다. 사진. 예, 그래서 예. 그 방송사에서 이렇게 투표 참여 동료를 위해서 그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SBS 8시 뉴스인가 예. 그 김성준 그 앵커께서 예. 페이스북 KT 부사장하고 인터뷰를 하시면서 예. 어떤 그 유권자의 그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에게 많은 그 혜택을 부여하는 걸 보고 제가 방송사는 이런 예. 몫을 해야 된다. 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아, 저희 뉴스 보시고 또 감동까지 네네. 받으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앞으로 또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선관위가 기본적으로 또 해주셔야 될 몫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공정한 선거가 돼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선관위가 지금 가장 역점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이번 대선의 특징이 이제 짧은 기간 안에 60일 내에 선거를 치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당 후보자가 정견 정책을 준비할 시간이 짧다. 역시 유권자들께서도 그 검증할 시간이 이제 평가할 시간이 짧다. 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각종 계기를 이용해서 후보자들 그 정당의 전경과 정책을 이렇게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도 공표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후보자 토론 같은 경우에도 좀 더 흥미있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시간 총량제라든가 또 그다음에 스탠딩 토론 방식을 도입해서 유권자들께서도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 많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유권자들에게 선관위가 이번 대선 앞두고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국가적으로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국내적으로 또 뭐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역사를 볼 때 뭐 IMF 시절에 뭐 금모기 운동이라든가 또 일제 강점기를 앞두고 그 국제보상운동 이런 걸 통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왔거든요. 이번 대선도 그런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만약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선거가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갈등이 다시 그 시작되는 선거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후보자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잘 판단해서 투표하는 예. 아름다운 선거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오늘 사무총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